자, 개념원리부터 해설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144번이면은 155페이지에 있는 144번이에요. 개념원리. 필이 두고 썼네. 144번 문제를 보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20cm, 그 다음에 높이 길이가 5cm만큼인 이런 원기둥 모양이 있나봐요. 반지름이 20, 높이가 5래요. 인정하시죠 여기까지? 네.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반지름 길이는 매 초마다 0.2만큼씩 줄어든대요. 반지름은 줄어들어. 높이는 0.5cm만큼 늘어난대요. 네. 그러면 t초 후 반지름 길이는 얼마야? 20-0.2t가 되겠지. 1초당 0.2만큼 줄어든다라고 했으니까요. 네. 높이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5 플러스 0.5t가 높이 길이가 되는구나 라고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이런 모양의 원기둥이 생기는 걸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초 후 부피의 변화율이 얼마냐. 그러면 너희가 구해야 할 건 부피를 먼저 구해야 돼.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구해줘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야. 부피는 보통 v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vt라고 표현할게요. 그럼 밑면 넓이는 파이r 제곱이니까 20-0.2t 제곱 전체 제곱 파이가 밑면 넓이가 되지. 네. 파이r 제곱 해준 거지 밑면 넓이.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높이를 곱해준 것이 얘가 부피구나 이렇게 봐줄 수 있을 거라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10초 후에 부피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물어봤다는 거잖아. 네. 그럼 너희한테 지금 v 프라임 10이 얼마예요? 이거 물어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변화율을 물어보는 모든 것들은 미분한 것을 구해야 한다. 인정? 그럼 얘를 전개해서 미분해도 되긴 한데 귀찮잖아. 네. 이거 일단 분수로 좀 고치자. 0.5, 0.2는 5분의 1로 고쳐주고 0.5는 2분의 1로 고쳐주고 미분을 세려요. 그러면 v 프라임 t는 요거 미분하고 그럼 얘가 x축 그냥 t 취급해서 미분하면은 2가 앞으로 나오고 20-5분의 1 t가 왔을 거고 요거 t 취급해준 애는 미분해준 거 한번 더 곱해줘야 되지. 그래서 -5분의 1이 한번 더 곱해줘요. -5분의 2가 되는. 그럼 미분한 거 미분하고 냅두고 그때 왜 5분의 1이에요? 5분의 1 어디 남지요? 우리가 fx 전체 n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미분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요걸 x 취급해서 미분을 하죠. 그러면 n fx 전체 n-1제곱이 돼. 네. 그 다음에 x 취급한 l을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 네. 인정? 그러니까 이거 진행한 거야. 얘를 x 취급해서 미분을 해주면 2 곱하기 x가 될 거 아니야. 그래서 2 곱하기 20-5분의 1 t가 돼요. 요게 돼요. 네. 그 다음에 x 취급한 애를 한 번 더 미분해서 곱해줘야 돼요. 얘를. 그럼 얘를 미분하면 뭐 나와? 5분의 1. -5분의 1이 되지. 네. 그래서 여기에 -5분의 1이 곱해줘야 돼. 아. 여기까지가 앞에 걸 미분하나 해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자신 없으시면 다 전개해서 미분해. 오케이? 미분하고 냅두고 더하기 냅두고 미분하고 얘 미분하면 뭐야? 1. 2분의 1. 2분의 1이지? 2분의 1. 2분의 1. T. 여기까지가 v 프라임 t예요.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v 프라임 몇이었어? V 프라임 10. 10. 그럼 v 프라임 10이니까 여기다 10 넣은 값 계산하면 돼. 10을 넣어주면 여기다 10 넣으니까 얘가 2가 되고 그럼 얘가 18 될 거야. 그러면 -5분의 2 곱하기 앞에 거 나온 거 18 나왔고 파이 곱해졌고 여기다 10 넣어주면은 얘가 5 더하기 5가 돼서 10이 돼요. 그리고 더하기 여기다 10 넣어주면 얘가 이제 2가 돼서 18 제곱 되겠네. 파이 곱하기 2분의 1 요거 계산한 거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네요. 계산해보면 요거 5끼리 약분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가 곱해주면 마이너스 72가 나올 거고 72파이. 그 다음에 얘는 18제곱 해준 거 324죠. 8864 맞나? 324. 그럼 2분의 1 곱해주면 162 나온다. 162파이. 그래서 2를 더하시면 정답은 90파이 나온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야. 내가 기본적으로 너희들한테 요구하는 건 2의 거듭제곱은 10제곱 정도까지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삼의 거듭제곱은 6제곱 정도까지는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3의 세제곱부터는 알 거고 5의 거듭제곱은 4제곱 정도까지는 외워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자릿수 제곱은 1의 제곱부터 19제곱까지는 외워놓으시는 게 좋아요. 19제곱은 얼마야? 500이라고? 20제곱이 400인데 100, 200, 300, 10. 361. 외우세요. 18제곱은 324 17제곱은 289 16제곱은 256 15제곱은 225 14제곱은 196 13제곱은 169 12제곱은 144 11제곱은 121 뭐 12제곱부터는 다 알고 요거는 나중에 너희가 외워놓으시면은 고3 때까지 매번 쓸 거야. 그냥 무조건 외워놔. 계산에 있어서 엄청 단축이 심하게 돼요. 무조건 언제 어디서든 나올 수 있게끔 외워주세요.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18제곱은 324 바로 쓴 다음에 2분의 1 곱하면 162 바로 계산이 되잖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를 보자. 172번의 디귿 거. 172번. (172번을) 보게 되면 위치에 관한 함수를 t에 관한 3차 함수라고 줬네요. 2분의 9t 제곱 더하기 6t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xt라고 써주는 게 나는 좀 더 좋은 것 같아. 이건 너희 취향. 오케이? 그럼 xt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에서 얘는 지금 위치에 관한 함수를 준 거야. 해석을 해야 되면 속도에 관한 함수도 구해보자고요. vt 미분해주면 3t 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6 나와요. 인정하시죠? 가속도에 관한 이야기는 없죠? 그냥 여기까지만 구해놔도 돼요. 그럼 이거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까지 진행을 해봐요. 항상 이 속도라고 하는 놈은 너희가 뭐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운동 방향을 결정한다 생각하면 돼. 속도가 양수면 오른쪽으로 가. 속도가 음수면 왼쪽으로 가. 위아래 운동에서 속도가 양수면 위로 가. 속도가 음수면 아래로 가는 거야. 인정? 그래서 요거 너희들 도함수 그린 다음에 도함수 그래프 간단하게 한번 그렸었지. 전에 그래프 그릴 때. 네. 요것도 좀 의미가 있어. 얘를 그려보시면 이렇게 나오잖아. 속도에 관한 함수가. 네. 그럼 뿔 맞뿔이 되는 거잖아. 네. 근데 말했지만 이 과거로 돌아가진 않아. 0보다 오른쪽에서만 이게 존재하는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얘는 수직점이 있는데 원점에서 출발하고 0초부터 1초까지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야. 그 다음에 1초부터 2초까지 왼쪽으로 가는 거고 2초부터 그 이후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는 운동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인정할 수 있겠나요? 그러면 문제 기억을 보시면 출발할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는 이거 t가 0일 때 속도가 얼마입니까 물어본 거니까 0 넣어보면 6 나오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니은 운동 방향 2번 바꾼다 했는데 오른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고 왼쪽으로 가다가 여기서 한번 바뀌니까 2번 바뀐다. 맞는 말 되는 거지. 니은 맞는 말. 디귿 출발한 다음 다시 원점을 지나가요 요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t가 0 되는 t의 값을 찾아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럼 요거 세 마리를 전부 다 t로 묶어주고 t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t 더하기 6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네. 요거 보기가 좋아 안 좋아? 안 좋아. 2분의 1을 한 번 더 묶어줘. 그럼 2분의 1 t로 한 번 더 묶어주면서 2식을 곱해주면 2t제곱 마이너스 9t 더하기 12 나오겠지? 네. 그 다음 인수분해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네. 2t, t. 그 다음에 요 놈은 얼마로 주면 돼 이거? 4, 그래 안 3, 되나? 2, 6, 3, 6, 3, 6, 2, 인수분해 안 되죠? 그러면은 먼저 만지는 거. 근해 공식 하시면 돼요. 아. 근해 공식 진행해보면 t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이지. 네. 그럼 요거 둘이 곱한 거 24에다가 4를 곱하면 96. 96. 이거 허근이지? 허근. 그럼 요거는 얘 만족하는 t의 값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따라서 원점을 다시 지나갈 일은 없는 거야. 아, 오키 오키. 오케이? 네. 디귿은 틀린 말. 틀린 말. 다음으로 가볼게요. 179번. 특수. 자, 이 상황으로 등장해 있는 상황인데 문제에서 뭐가 이제 변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냐면 수면의 높이가 1분마다 어떻게 된대요? 1m씩 올라가. 1m씩 올라간대요. 그러면 t분 후에 이 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T. tm만큼 되는 거지. 네. t분 후라고 하면 수면 높이가 tm일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요 놈은 9니까 네. 요 길이가 얼마야? 5. 5잖아요. 따라서 여기 수면 여기까지 길이 5-t가 돼요. 5에서 t만큼 빼줘. 인정? 인정. 그 다음에 요 길이를 구하면 얘는 똑같이 5겠지.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직각삼각형 하나를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다고. 네. 5. 그러면 요 길이가 5-t고 요 길이가 5니까 요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수면의 반지름 길이가 되는 거지. 네. 그러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에다가 루트 씌워준 게 수면 반지름 길이가 돼요. 네. 그러면 루트 얘 제곱 빼기 얘 제곱 요 놈을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얘를 전개해 준 게 t제곱 마이너스 10t 더하기 25가 되고 25 길이는 날아갈 거고 빼지면 여기 마이너스 있으니까 빼지면 루트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10t 나온다까지 정리하신다고. 요게 뭐다? 반지.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다. 네. 근데 문제에서 요구한 건 수면 넓이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네. 네. 그러면 수면의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해야 돼. 네. 그러면 수면의 넓이 st는 제곱. 파이 r 제곱이죠. 네. 그러면 여기 r이니까 파이 r 제곱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t 제곱 더하기 10t 파이가 된다. 이게 수면의 넓이다. 네. 선생님, 네, 저 루트 C는 공식한 거 있잖아요. 네. 무슨 못 쓰면 피타고라스 쓴 거예요?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만약에 우리가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이를 알고 있다면 이 빗변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할 수 있지. 요건 알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 얘를 c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c 제곱이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지. C제곱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에요? 아 저걸 c 제곱이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인데 얘를 c는 뿔로 고치면 원래는 뿔마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이긴 해. 길이니까. 근데 길이니까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와.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빗변 길이를 루트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직각삼각형이 나왔는데 빗변의 길이가 주어지고 다른 한 변 길이가 주어질 때가 있을 거라고. 그럼 이때는 이 길이를 구하고 싶으면 루트 c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다 해주시면 된다고요. 괜찮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그거 한 거야. 요거 빗변 길이를 5라고 줬고 나머지 한 변 길이를 5-t로 줬으니까
루트 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준 게 밑변 길이가 된다. 그 얘기를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인정하시죠? 그 다음 간단하게 만들었고 얘가 반지름이니까 수면 넓이는 파이 r 제곱 계산해준 얘가 된다고. 근데 넓이 변화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봤으니까 미분을 해줘요. S'T는 얘를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t 더하기 10 나와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2분 후에 t가 2일 때 넓이 변화율이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여기다 2 넣은 값 구해주세요 해준 거지.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6파이 나오죠. 단위까지 얘기를 하자면 제곱미터, 단위가 미터였으니까 제곱미터 퍼 분이 되는 거지. 그래서 A는 6이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 괜찮은 거 맞나요? 네. 네. 180번도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180번) 같은 이런 문제가 등장을 하면 너희가 꼭 활용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뭐다? 닮음. 맞아요. 너무 좋았어. 소름 돋았어. 대똑똑한데? 닮음을 활용해야 돼요. 무조건. 네. 원뿔, 뭐 삼각기둥 뭐 이런 것들 나오면 닮음을 활용해야 돼. 무조건. 네. 여기 밑변 길이,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6이라고 줬고 높이 길이를 24로 줬대요. 네. 그러면 너희가 이 두 숫자를 보자마자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구나 1대 4. 1대 4구나를 먼저 생각하고 시작해야 돼. 오케이.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수면의 높이가 몇 초마다 얼마만큼씩 올라가도록 물을 넣겠대. 2T가 아니고 2cm만큼씩 올라가도록이라고 했지? 네. 그러면 t 초 후 높이는 어떻게 돼? 2 플러스 2 T 플러스 2. 20 2T? T 플러스 2? 왜 2T지? 24 물을 넣으면 그러니까 1초마다 2cm씩 높이가 증가한대. 맞네요. 그러면 t 초 후의 높이는 몇 2T. t가 되는 거야? 2T. 2t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 대가 몇 대 몇이었다고 아까? 1대 4. 그럼 얘 대도 1대 4가 돼야지. 네. 네. 그럼 요 길이다 어떻게 준 거라고 볼 수 있어? 4분의 1을 곱해주면 되지. 네. 네. 그러면 요 길이는 4분의 1을 곱하면 2분의 1 t가 된다. 얘가 2t가 되고. 따라와요? 네. 여기까지 했으면 거의 50% 이상 끝난 거예요 이제. 네. 문제에서 요구한 건 수면의 높이는 아까 2t였잖아. 2t가 8cm가 될 때의, 즉 t가 4일 때의 부피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본 거야. 부피의 변화율. 그럼 너희는 부피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러면 밑면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얘 제곱해준 거 파이 붙여주면 4분의 1 t제곱 파이가 되는 거고 얘가 밑면 넓이가 되고 거기다 높이는 2t였지. 2t를 높이를 곱해주시고 거기다 얼마 곱해야 돼? 뿔이니까 모든 뿔은 밑면 넓이에 높이 곱하고 3분의 1 곱하면 돼. 네. 삼각뿔이든 백각뿔이든 원뿔이든 사각뿔이든 몇각뿔이든 간에 밑면 넓이에다 높이 곱하고 3분의 1 곱해주면 부피가 나와. 네. 그러니까 여기다가 3분의 1 곱해준 게 부피가 되는 거야. 원뿔에. 그럼 여기 이제 VT구나 해주시면 되는데 이제 얘에 대한 부피 변화율 t가 4일 때 부피 변화율이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으니 V 프라임 4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세요 해준 거지. 네.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시면 이 길이 약분돼서 얘가 2가 되고 6분의 t 세제곱 파이가 되는 거네. 네. 미분을 해주면 v 프라임 t는 2분의 1 t 제곱 파이가 되는 것이고 여기다가 이제 4 넣은 값 계산하면 얼마냐?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8. 8 파이가 되고 단위가 길이의 단위가 센티미터였기 때문에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K의 값은 8이구나 정리하시면 마무리까지요. 할 수 있죠? 네. 도함수 활용 2 RPM 달려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부터 가보자. 유상. 유형 3번 450번 있네. 450번. 이거 봐? 네. 너도. 이것은 쫄면에 스프 먹고 싶어.
음식 뭐 있으세요? 고기. 그래서 쌤은 캠핑을 좋아해요. 아 그리고 자, 여거가 의미의 두실수 x1과 y1에 대하여 y1이 아니라 x2에 대하여 x1과 x2가 다르다이면 fx1과 fx2가 다르다이다. 요거 어디서 보지 않았어요? 1대1 수원에서. 맞아요. 1대1 선수. 수원 아니고 수하. 수원이 뭐죠? 수원이 우리 1학년 때 했던 거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수열. 고1. 아 그게 고2 때, 고2 1학기 때 했던 거고 네, 수하 함수에서 이걸 배웠어. 1대1 함수. 이게 고1. 롱동 네, 고1 2학기. 아, 오케이. 이건 뭔 말이냐? x 값이 달라. 그러면 y 값도 달라. 즉 같은 놈을 쏠 수가 없어. 쭉 증가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면 이거는 얘를 만족하지가 않게 돼버려. 와요 왜? x 값이 다른데 y 값 같잖아. 네 탈락이라고. 탈락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하려면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 네 만약에 이게 증가하다가 감소해버리면 x 값 다른데 y 값 같아가 생겨버려. 그러니까 한 번 증가하면 계속 증가해야 돼. 한 번 감소하면 계속 감소해야 돼. 이 조건을 의미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네 최고차 함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면 증가 양수인데 몇 차 함수예요? 삼수함수 3차 함수니까 얘는 증가할 때 계속 이렇게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만약 증가하다가 누dum치 살짝 두둠칫했다가 증가하는 건 저 조건을 만족할까 안 할까? 만족 한다. 할까 안 할까? 한다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한다? 한다 안 한다? 좋아. 진영이 해 안 해? 한다. 한다가 맞아요. 네 두둠칫해도 접선 기울기는 0은 맞지만 네 내가 어느 두 점을 잡든 간에 같지가 않잖아. y 값이. 예예예 인정하시죠? 아야 따라서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증가하도록 하는 k값 범위를 구해주세요 문제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준 f'x는 3x제곱 더하기 4kx 더하기 4가 되고 얘에 대한 것이 항상 증가해야 하기 때문에 항상 0 이상이 되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몇 번 그래프? 몇번 그래 그 2차 함수가 이상. x축과의 관계는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일 때 1번 그래프, 2번 그래프, 3번 그래프 셋 중에 하나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고요. 1번 그래프를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라고 하는 건 판별식 0보다 작다였지. 네. 2번 그래프 만족하도록 하는 범위라는 건 판별식 0이었지. 예. 물론 최고차 함계수가 양수라도 붙여줘야 되긴 해. 네. 근데 이미 양수니까 네. 판별식이 0보다 크면 3번 그래프가 그려지는 상황인 건데 얘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축보다 0 이상이면 1번 아니면 2번이 되어야 조건을 만족할 거 아니야. 네. 따라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세워주시면 된다고요. 예.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해야 돼. 네. 4로 양면 나누면 K제곱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음이 될 것이고 인수분해 루트 3의 제곱이라고 봐서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올 것이고 얘를 만족하는 K가 범위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루트 3 이상 루트 3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되는구나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요. 정답은 3번 되겠네. 할만하죠? 네 다음 유형 3번에 관련된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유형 3번은 너희가 어떤 개념을 제대로 좀 이해를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증가한다. 요 단어가 보이면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뭐가 어떤 범위를 만족해야 한다. 원수가 0보다 F 프라이맥스가 0 이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였고 감소한다는 거. 원수가 요게 0 이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지.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fx 452번 볼게요. fx라고 하는 함수가 x세제곱에 마이너스 3x제곱에 더하기 ax 더하기 2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감소하도록 이래. 그럼 이 범위에서 감소해야 한다는 건 이 범위에서 f'x가 0 이하가 되도록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이해 가요? 그럼 얘를 미분해주면 f'x는 3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라고 하는 2차 함수가 나오죠. 근데 이 2차 함수가 이 범위에서 0 이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럼 얘는 y라고 하는 2차 함수는 아볼이야 위볼이야? 아볼. 아래로 블록인데 x축보다 밑에 쪽에 있거나 같아야 한다고. 이 범위에서. 그럼 그걸 만족하도록 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데 x축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 범위에서.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밖에 없잖아 2차 함수가. 물론 1,0을 지나가면서 가도 상관없긴 해요. 2,0을 지나가면서 가도 상관없긴 해요. 인정하십니까? 따라서 1 넣은 함수 값이 0 이하가 돼야 돼. 2 넣은 함수 값이 0 이하가 되는데 그렇네요. 그럼 1을 집어넣어주면 3-6 더하기 a가 0 이하가 되면 되고 2를 집어넣어주면 4, 3, 12 마이너스 12 더하기 a가 0 이하 조건을 만족하면 돼. 동시에 만족해야 돼. 네. 범위가 네. 1이랑 3 사이에 망할. 그랬거든. 테스트한 거였어요. 자 그러면 아니 민망해요. 3을 집어넣어주면 27 마이너스 18 더하기 a 0이야. 따라서 요거 만족하는 a 범위 구해보시면 넘겨주면 a는 3 이하가 되고 얘는 예제 얘가 9니까 넘겨주면 a는 마이너스 9 이하가 되는데 너희들 3 이하와 마이너스 9 이하가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9 이하가 돼야죠. 헷갈리시면 수직선 그려서 확인하시고요. 마이너스 9 이하와 3 이하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얘가 되는 거예요. 인정하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9 이하가 1번이 정답이구나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라고. 유형 3번에 하나만 더 풀고 넘어가도록 하자. 455번 풀어줄게. 자, 유형 3번에 455번. 자, 455번 문제를 보면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닫힌 구간 1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감소. 그 다음에 3 이상 범위에서 증가. 그러면 마찬가지야. f'x가 이 범위에서 0 이하야. 그 얘기하는 거고. x보다 밑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 얘기하는 거고. f'x가 이 범위에서는 0 이상이야. x축보다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는 거라고. 그럼 f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시면 x세제곱 ax제곱 더하기 3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f'x 구해보시면 3x제곱 더하기 2ax가 나온다. 정리할 수가 있는 거지. 맞아요? 그럼 얘는 y라고 하는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가 1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는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3 이상 범위에서는 위에 있거나 같아야 돼. 그렇게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면 1부터 2까지 범위에서는 0 이하구나 얘기할 수 있고 3 이후로부터는 0 이상이구나 할 수 있잖아. 인정? 예. 그럼 이제 세우면 돼요. 1 넣은 게 0 이하, 2 넣은 거 0 이하, 3 넣은 거 0 이상. 예. 그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하시면 되는 거야. 1 넣어준 거 0 이하, 2 넣어준 거 0 이상, 0 이상, 0 이하, 3 넣어준 거 0 이상.
요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A 범위 구해보면 A는 마이너스 4이야. 두 번째 A는 요 두 놈 더하면 4A가 이제 11 넘겨주면 마이너스 11 될 거고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4분의 11이다. 세 번째 요놈 같은 경우는 둘이 더한 게 30이니까 넘겨주면 9A가 마이너스 30 이상이고 나눠주면 A는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10 이상까지. 따라와요. 요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보시면 되는데 마이너스 4이야. 마이너스 4분의 11은 대충 마이너스 2.1이니까 오른쪽에 있어. 마이너스 4분의 11이야. 마이너스 3분의 10 이상. 안 나오는데? 쌤 도함수에 내셔야 딴데 내셔야 아! 테스트 한 거예요. 여기다 넣어야 되잖아. 이상한 데는 넣잖아. 여기다 넣었어야 돼. 다시. 아, 뭔가 이상하다. 아니, 삭제해야 돼. 1 넣은 거 0이야. 그럼 1 넣어주면 3 더하기 2a가 0이야. 2 넣어주면 4, 3, 12 더하기 4a가 0이야. 3 넣어주면 9, 3, 27 더하기 6a가 0 이상. 얘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보면 2a가 마이너스 3이야라서 2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2분의 3이야. 12 넘겨주면 4a가 마이너스 12이야라서 4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3이야. 요 놈은 27 넘겨주면은 6a 나올 거고 마이너스 27 나와서 a 이거 6으로 나눠주면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그럼 얘네 세 마리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보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이하 마이너스 3이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셋 다 만족하는 건 요 범위가 되었어. 예스. 따라서 a는 마이너스 2분의 9 이상 마이너스 3 이하다. 요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a 범위구나까지 얘기를 해주시면 된다고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세요. 네. 다음 문제는 467번 볼게요. 이거 했다. 이거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다른 친구는 467번 괜찮아요? 네, 467번 볼게요. 조건을 보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가 마이너스 2다 얘기를 해줬고 나 조건 fx는 x는 1과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데 이 말은 너희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좀 가지고 있는 건데 이 첫 번째 가조건에서 의미를 하고 있는 건 첫 번째로 f0은 0이다. 분모가 0으로 가면 분자도 0으로 갈 때 0으로 가야만 극한값이 존재하니까. 게다가 이거 0으로 이거 0만큼 빼주고 f0이 0이니까 f0 빼줄 수 있잖아. 그럼 f'0이 마이너스 2분하기 좋구나.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1과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건 f'1과 f'-3이 0이다 조건을 줬구나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얘는 내가 지금 조건 몇 개를 얻어냈어? 4개. 4개. 그럼 미정계수를 4개짜리 함수까지 세워줄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럼 선차함수. 그럼 미정계수 4개짜리 함수는 참고로 1차 함수는 미정계수가 2개야. 네. 2차 함수는 미정계수 3개야. 네. 3차 함수는 미정계수 4개야. 네. 4차 함수는 미정계수 5개야. 네. 인정하시죠? 예. 그래서 4개짜리 함수를 세워주시면 된다고. 쌤 네. f 프라임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조건이거든요. x는 1과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 극값을 갖는다는 건 1에서 접선 기울기가 0이고 마이너스 3에서 접선 기울기도 0이다를 의미하고 있는 거니까 f'1은 0이고 f'-3은 0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지. 극값을 갖는다는 거니까. 그러면 저거를 네. f1은 미안해요.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아, 오늘 정신이 없네. x는 1과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갖는다로 난 해석을 했어. 근데 그게 아니라 x는 1에서 그러니까 극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이 얘기란 거네. 여기 아니네. 극값 마이너스 3을 갖는다. 그럼 얘는 f'1이 0이다랑 그 다음에 f1은 마이너스 3이다 조건을 준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괜찮죠? 네. 뭐 이거 알아서 집어넣은 다음에 연방하세요. 그럼 ABCD 값 나올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유형 482번 먹자. 482 원이야? 나만 재밌으면 돼. 자, 482번을 보면 3차 함수가 나왔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3가로 열고 a 마이너스 1의 x제곱에 마이너스 3가로 열고 b제곱 마이너스 9의 x에다가 더하기 a라는 3차 함수를 줬는데 극값을 가지지 않음이라고 했지. 네. 3차 함수를 미분해준 함수는 몇 차 함수? 2차. 근데 이 2차 함수는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뭐에 따라서?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렛츠고. 판별식이 양수면 요런 그래프. 판별식이 음수면 요런 그래프. 판별식이 0이면 요런 그래프. 판별식이 양수면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 근데 극값을 갖는 그래프는 요런 그래프가 돼요. 판별식 0보다 커요. 나머지 두 그래프는 둘 다 극값을 가지지 않는 그래프가 되는 거야. 네. 근데 얘가 극값을 가지지 않도록이라며 극값을 안 가지려면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따라서 B'의 제곱 2로 나누고 제곱을 하면 2가로 열고 A-1 제곱 마이너스 AC 가 0이하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따라오죠? 따라와요? 판별식 해준 거예요. 짝수 공식으로 양면을 9로 나눠주시고 그러면 A-1 전체 제곱 플러스 B제곱이 9이하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A와 B가 뭐라고 했냐면 자연수래. 맞아요? 네. 그럼 집어넣으면 되잖아. 자연수니까 1, 1부터 시작을 해야 돼. 1, 1 들어가면 만족하지? 1, 2가 들어가도 만족하지? 1 들어가면 0이고 이거 2 들어가면 4니까 1, 3이 들어가도 만족하지? 1 들어가면 0이고 3 들어가면 9니까 9이하잖아. 그럼 A 값이 1인 건 여기까지가 끝이고 A가 2면 2가 되면 얘가 1이 돼요. 그러면 1이 되고 1 들어가는 거 되죠? 선생님. 네. 그 B제곱 마이너스 넘긴 거구나. 네, 요놈 여기까지를 그대로 썼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9여서 요 마이너스 9를 넘겨준 거예요. 네. 그게 이게 돼요. 네. 그 다음에 A가 2가 들어가면 얘가 1이 되고 B값 1 들어가도 만족하고 2가 들어가도 이제 1하고 4가 되니까 만족하고 여기 2 들어가면 1 되고 3 들어가면 11에 3 돼요. 좀 봐볼게. 여기 안 되고 그 다음에 A 값이 3일 돼. A 값 3 들어가면 얘가 4가 되고 B에 1 들어가는 거 돼요. 되고. A에 3이 들어가고 B에 2가 들어가면 4가 되고 4가 돼서 돼요. 인정하죠? 이제 안 돼요. 그 다음에 3 들어가고 4가 들어가면은 3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지. 그 다음부터 4가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고 그럼 여기 0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 7개 나와요 이렇게. 인정하시죠? 네. 순서상 찾는 거는 약간 부정방정식 느낌인 건데 솔직히 부정방정식 구하는 건 너희가 좀 많이 해봐야 되거든. 네. 내가 얼마 넣어야 되는지 이거 찾는 거는. 네. 모의고사 문제 좀 자주 출 때가 돼가지고. 다음은 489번. 쌤, 네. 저거 저 제곱을 저거 전개 안 하신 이유가 갑자기 편하게 하려고 안 하신 거예요? 네, 집어넣으려고 저대로 집어넣어서 요거 만족하는 거 찾는 게 더 편하잖아. 전개로 더 지저분해지니까.
자, 489번을 보게 되면 fx는 몇 차 함수래요? 4차 함수 fx. 4차 함수. 내가 4차 함수는 하나만 좀 기억해주라 라고 했었어. 4차 함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일 때는 도함수는 0이라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에만 극대값이 생긴다고. 네. 나머지 케이스 5가지 케이스는 아니야. 극대값이 생기지 않는다였지. 네. 하나의 중근과 뭐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거고 이하와 전부 다 극대값 생기지가 않아. 요거 빼곤. 오케이? 그래서 너희들한테 4차 함수인데 이 fx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 5개 범위를 다 구해서 다 합쳐야 돼. 귀찮잖아. 그러니까 요 범위를 구해서 반대 범위 다 이렇게 구하랬지. 네. 따라서 가지려면 세 실근을 가져야 가지지 않는다고 했어 지금 489번 보면. 아, 네. 따라서 얘를 미분을 해준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대요. x는 x 더하기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2a가 나왔는데 얘가 극대값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a 범위를 구해봐라. 네. 그러면 극대값 가지도록 하는 a 범위를 먼저 구하자. 네. 극대값을 가지려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기 위해선 뒤에 나와 있는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 생겨야 돼? 무조건? 2개. 따라서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커야 해. 게다가 앞에 나와 있는 근인 마이너스 1을 얘가 갖고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얘가 마이너스 1을 가져버리면 중근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생긴다 했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넣은 게 0이 나오면 안 돼. 이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은 얘가 0이 나오면 안 돼. 요거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A 범위를 구해주시면 된다고요. 네. 인정하시죠? 네. 따라서 얘는 A로 묶어주면 A 가로 열고 A-8 0보다 큰 범위는 각각. 따라서 얘는 0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다가 돼요. 수직선상에다 그려보면 0보다 작다 또는 8보다 크다가 돼요. 근데 A값 요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A가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에 구멍이 뻥 뚫리는 거야. 따라서 극대값을 갖도록 하는 A 범위라는 건 마이너스 1 미만 또는 마이너스 1 초과 0 미만 또는 8 초과가 되는구나 얘기할 수 있는데 극대값을 가지지 않을 범위를 구하려면 이거에 그럼 얘 빼고 다. 그럼 뭐가 돼야 돼? A는 1이 돼요. A는 마이너스 1하고 그거 나왔다. 0 이상 8이하가 돼야지. 네. 따라서 문제 정답은 A는 마이너스 1이거나 또는 0 이상 8이하가 되죠. 인정하시나요? 네. 지금 녹화 잘 되고 있지? 네. 되고 있어요. 493 유형 10번 모르겠다 했어요. 그래서 유형 10번 먼저 보고 올게요. 유형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얘기를 한 거랑 똑같아요. 지금 보자면 근의 분리에 해당하는 문제예요. 근의 분리가 뭐였냐? 어떤 2차 방정식이 나와 있어. 근데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요놈의 두 근이 어떤 범위 안에 들어가야 한대. 네. P와 Q 사이에 있어야 한대. 그러면 너희가 얘는 Y라고 하는 그래프와 X축과 교점이 이 범위 안에 들어오도록 그래프를 그려보라고. 그래프를. 그러면 얘가 만약 얘가 양수여서 아래로 블록이야. 그럼 X축과 만나는 이 두 점 좌표가 P와 Q 사이에 있어야 한다잖아. 네. 그럼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어야겠지. 아, 도함수와 양수의 따라서 요거 범위를 만족하기 위해선 네. 일단 요 놈은 Y라고 하는 놈이 X축과 교점이 생기긴 해야 돼. 그래야 생기니까. 판별식 영어가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커야 돼. 네. 이게 게다가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얘기를 했다면. 네. 그래서 판이라는 얘기를 했었다고. 서로 다른 두 근이 생겨야 되니까. 네.
두 번째는 함수값. P 넣어준 거 양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Q 넣어준 거 양수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네. 그래서 FP가 양수야. 네. FQ가 양수야. 요걸 세워야 한다고. 네. 세 번째는 추계 방정식. 요 놈에 해당하는 추계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b예요. 외우세요. 네. 그러면 저 추계 방정식에 해당하는 요 놈이 P와 Q 사이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네요. 마이너스 2분의 b가 P와 Q 사이에 들어가야 돼. 이해를 바탕으로 외워주는 게 제일 좋긴 하지만 만약에 안 외워진다. 강제로 머릿속에 넣으세요. 넣어서 써. 쓰다 보면 외워져. 중요해. 무조건 외워. 중요하다. 외워라. 수. 오케이? 네. 그러면 지금 유형 10번 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 저거 하나만 알고 있으면 웬만한 게 다 풀려요. 시작을 해볼게요. 483번 문제를 보게 된다면 문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fx라는 함수를 줬어요. x 세제곱 px제곱 p-1의 x라고 나왔는데 얘가 마이너스 1초가 1 미만 범위에서 극대값, 극소값 모두 가져요. 모두 가져요 했지? 네. 극대값과 극소값은 어디서 갖는다라고 얘기했어? 판별식이 영보다 클 때. 땡. F 프라임. 어디에서 갖냐고. 극대값과 극소값은. X가 0이 될 때. 그렇지. 미분을 해준 도함수가 요놈이 0이 되게 하는 x값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생기는 거잖아. 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요 내용이랑 똑같잖아 이제. 네. 2차 방정식 부분이 P와 Q 사이에 있을 조건을 요거다 라고 했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에서 극대값, 극소값이 생긴다며. 그 말은 즉슨 2차 방정식 부분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조건을 구해주세요 한 문제랑 똑같다고. 인정? 인정. 그러면 보자마자 이제 우리는 파람축을 써놓고 진행해야죠.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커야 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생겨야 하니까. 함수값.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준 함수값. 마이너스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2P 더하기 P 마이너스 1 양수돼야 되고, 그 다음에 1 넣어준 거 3 더하기 2P P 마이너스 1이 양수돼야 되고, 마지막 추계 방정식 마이너스 2분의 B 해주면 마이너스 6분의 2P니까 2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P가 추계 방정식이 돼요. 요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한다. 요것들 만족하는 P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고. 동시에 만족하는 거. 구하는 건 나중에고 일단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이 세우는 과정을 기억하라는 거 자꾸. 그러면 요거 전개해보면 P제곱 마이너스 3P 더하기 3이 나오는데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커 작아? 0보다.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크다. B제곱 마이너스 4AC를 하면 판별식이 왜 돼? 0보다 작지? 따라서 얘는 Y라고 하는 P에 관한 2차 함수는 X축보다 위에 떠있다고. 그럼 위에 떠있는 P에 관한 2차 함수가 X축보다 크다를 만족하는 P의 범위라는 건 모든 실수가 되는 거지. 예. 그럼 이게 모든 실수가 나오면 요거 만족하는 P의 범위가 모든 실수면 요거 무시하셔도 되는 거야 이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다 만족하니까. 쓸모없다. 이해 가요? 네. 두 번째 거 얘를 풀어보자면 얘가 따라하게 하는 게 마이너스 P 더하기 2 0보다 커. P 넘기면 P는 2보다 작다가 되네. 요거 만족하는 거 3P 더하기 2 0보다 큰 2 넘겨주면 P는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크다가 되는 거네. 그럼 요놈과 요놈의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초가 2 미만이 되네. 그 다음 마지막 3번도 만족하는 P의 범위를 구해보면 마이너스 30 곱하니까 마이너스 3초가 3 미만 돼요. 요놈과 요놈이 겹치는 범위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초가 3 미만과 마이너스 3분의 2초가 2 미만이 겹치는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2P. 얘 자체가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정답은 얘가 돼요. 오케이. 문제에서 요구한 건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 물어봤네. 네.
0, 1 두 개네요. 밑에 있는 거 한 번 더 봐보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자. 485번. 485번 같은 경우는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요. x의 제곱 마이너스 3ax 제곱 더하기 3ax 마이너스 1이다 나와 있는 상태인 거지. 네. 얘를 미분해주게 되면 3x 제곱 마이너스 4ax 더하기 3a 나오는 거지. 네. 아볼이지. 네. 아볼 x축 꿀맛꿀. 요 값은 증가 감소되는 지점이니까 극대값 생기죠. 네. 요 값은 감소 증가 되는 지점이니까 극소값 생기죠. 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가 1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극대값은 생기지 않는데요. 극대값 없대. 그렇지? 그럼 이 범위 안에 얘가 못 들어가 그 얘기야. 사이. 인정해요? 네. 아, 네. 극대값이 생기지 않는데요. 이 범위에서. 네, 네, 네. 그 다음에 극소값은 생긴대요. 그러면 1 이상 2 이하라는 이 범위가 이렇게 셀렉돼야지. 그래야 요 놈은 안 들어가잖아 범위 안에. 예스. 그래서 극대값 안 생기지. 네. 극소값은 들어가잖아. 네. 이해 가요? 네. 따라서 1을 넣은 값은 0 이하가 돼야 돼. x축보다 밑에 있어야 되니까. 네? 1 넣은 게 0 이하 돼야 된다고. 아, 네, 네. 2 넣은 게 0 이상 돼야 돼. 아. 항상 그래프를 그려서 조건 만족하게끔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준다 느낌인 거야. 왜 이상이에요? 뭐 임마? 뭐라고? 그러니까 증가할 때 증가할 때. 이놈의 함수가 양수 나오잖아요. 도함수 함수 값이. 그러면은 f 프라임 2가 이렇게 돼요. f 프라임 2가 0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2 넣은 건 0보다 커야 돼. 1 넣은 건 0보다 작아야 돼. 근데 아까 선생님께서 아 이상이라고 했어? 예. 이상이라고 하면은 안 돼요. 0보다 커야 돼요. 이건 0보다 크고 이건 0보다 작아야 돼. 무조건. 오케이? 예. 따라서 1 집어넣어준 거 3-4a 더하기 3a가 0보다 작고 2 넣어준 거 4, 3, 12 마이너스 8a 더하기 3a가 0보다 커야 돼. 얘 만족하는 a 범위 구해보면 마이너스 a가 돼서 넘겨주면 a는 3초가가 되고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a니까 넘겨주면 12가 5a보다 작다. 5로 나눠주면 5분의 12보다 작다고 돼. 망했네? 뭐지? 1을 한가 한거보다 크고 도함수. 뭘로 친 거지? 뭐야? 2분 잘못했네. 3x 제곱 마이너스 6ax가 됐어야지. 더하기 3a. 이런 망할. 다시. 그럼 1 넣어주면 3 마이너스 6a 더하기 3a가 0보다 작아야 돼. 2 넣어준 거 4, 3, 12 마이너스 12a 더하기 3a가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얘 넘겨주게 되면 3은 3a는 3보다 크다. 얘는 1보다 크다. 얘 간단하게 만들어주면 마이너스 9a이고 넘겨주면 12 9a보다 큼. 9로 나눠주면 a는 3분의 4보다 작은. 따라서 a는 그러니까 1보다는 크면서 3분의 4보다 작으니까 1초가 3분의 4보다 작은. 근데 4번 같은데 4번은 잠깐만 3분의 4에 왜 갖다가 없지? 3분의 4 얘가 이상한 거예요? 문제가? 아닌데
쓰면 안 되는데. 이거는 고민해보고 다시 풀어줄게요. 뭔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고민 좀 해보고 다시 한번 풀어주도록 할게요. 다음 493번. 이거 옛날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치환했다가 맞아요. 다시 그 치환한 거를 또 함수를 만들어야 되나? 그 두 번째 그걸 못하겠어요. 다시 그런 거였군요. 일단 지금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반복되고 있는 거는 감이 오시죠? 예.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를 t로 치환해줘요. 인정? 예. 인정. 그 다음에 너희가 구해야 할 건 뭐냐? 0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오케이? 0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얘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요놈의 범위를. 아 맞다. 표준형으로 변형을 시켜주게 되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 갖고 오고 2를 뒤에다 써주고 4만큼이 더해지고 빼질 거고 여기까지 완전제곱식 인수분해 진행하면 x-2의 전체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다까지 정리할 수 있어. 네. 꼭지점 x좌표 어디에 있어? 2, 마이너스 범위가 어떻게 잘렸어? 0에서 4 사이. 0에서 4까지. 0과 4 중에 2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당연히 둘 똑같네. 똑같이 떨어져 있지? 네. 둘 다 2만큼 떨어져 있잖아. 네. 그럼 0 넣은 값이랑 4 넣은 값이 똑같아요 어차피. 네. 그럼 여기다 4 넣어주면 얼마 나와? 4 넣어주면은 2. 4 넣어주면 얘가 이제 제곱돼서 4 빼기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지. 네. 여기도 2. 결과적으로 y값 범위 t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우와. 함수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왔다 갔다 하잖아. t의 범위가. 팀 x가 0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예. 요놈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저 범위 내에서 저 0 이상 4 이하 범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얘의 범위가 함수값의 범위가. 이렇게만. 네. 오케이. 따라서 t는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거야. 괜찮아요 여기까지? 네. 함수값이 함수값이 이 치환해 놓은 요놈의 함수값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에서만 왔다 갔다 한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t를 집어넣어주면 t 세제곱 마이너스 12t가 되고 12t 더하기 1인가? 네. 더하기 더하기 1이 되고 얘를 어떤 또 다른 또 gt라고 주시고요. 인정하십니까? 예스. 그 다음에 t가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 범위에서 요놈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면 되는구나 보시면 된다고요.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주게 되면 g't는 3t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 둘을 3으로 묶어주시고 인수분해 진행해주고 표를 그리고 요거 대충 그려주고 다음부터 뭐 똑같지? 표 그려주고 t가 마이너스 2와 2에서 g't는 0이 나오고 도는 뿔 맞불이고 gt는 증가 감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t의 범위를 어떻게 잘랐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로 잘랐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로 잘리는 거죠. 이렇게. 그럼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일 때 최대값 가는구나. 2를 요 자리에 집어넣어주면 2 넣으면 얼마야? 8 24 더하기 1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1에서 마이너스 15가 최소값 돼요.
마이너스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8 더하기 24 더하기 1이어서 계산해보면 17 나와요. 얘가 최대값이에요. 결과적으로 최소값, 최대값, 더한값 얼마입니까? 두 개 더하면 2가 정답입니다. 아까 얘기하신 거예요. 자, 이 문제 핵심은 이 이상한 놈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요 놈을 너희가 t로 치환을 해주시고 이 범위에서 0, 2, 3, 4 이하 범위에서 t에 해당하는 요 함수에 대한 함수값 범위를 구하는 게 너희의 핵심이었다고. 요 놈 범위 구하는 게. 그 다음에 t를 집어넣어 두고 난 다음부터는 t에 관한 3차 함수를 이 범위에서 그려보시고 최대 최소값 구하면 되는구나. 오케이. 네. 다음은 유형 15번 선생님과 저는 개념 원리 이쪽에 모르는 거 빼고 다 했거든요. 그냥 가봐도 돼요? 지금 5분 남았는데 녹화하고 있는데 이 사운드 들어가고 나가나 더해만 나는 알게 하고 있어. 493번 했고 선생님 제가 502호부터 505번 한 번 더 들어올게요. 502번부터 505번. 505번까지 유형 15번은 뭐야? 유형 15번이 유형 함수의 극대 극소 이용한 3차 함수의 개수의 부호 결정. 여기까지 해볼까요? 보험소였구나. 유형 14번 같은 경우는 개념 원리에서 했던 패턴이랑 똑같아요. 위지수 정하고 식 세우고 네. 미분에서 0 나오는 값 찾는. 네. 유형 15원이요? 14번. 이거 그 활용 네, 활용. 식세우기. 저희 학교 쌤이 제가 봤을 때 낼 것 같아요 이거를 문제. 이건 거의 나와요. 한 문제는. 거의 다. 이게 한 문제가 아니라 한 세 문제 정도 나왔던 것 같아. 네? 세 문제 정도. 쌤이 내신에서 많이 낸다 했어요. 애들 너무. 조금 되게 자주 내요 이거. 자꾸 저희 무시하더라고요. 너네 이런 거 못 풀잖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 잘 만들겠네. 할 말이 없다. 요거는 다시 한번 좀 연습해봐. 유형 14번은. 네. 유형 15번 봐줄게. 오야 두개 풀었는데 나 지금. 유형 15번 같은 경우는 지금 505번을 보게 되면 너희들한테 어떤 함수를 줬어? fx 3차 함수. 3차 함수를 줬지? 네. 3차 함수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x축, y축 이렇게 나와있는 상태에서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다. 인정하시죠? 네. 근데 문제에서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주 옳은 것은 뭐냐라고 물어봐준 상태인 건데 네. 그런데 일단 A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A번이 양수. G가 양수지. 3차 함수인데 올라가면 시작해서 올라가면서 끝났으니까 T도 양수. D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 Y 절편이 위에 있으니까 양수겠지. 일단 이 두 개는 찾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미분을 해줘요. 그럼 F 프라임 X는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가 나오죠. 네. 여기까지 괜찮아요? 네. 예. 그런데 조건이 뭐가 나와 있냐면 절대값 베타가 절대값 알파보다 크대요. 그러니까 이 원점으로부터 베타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그 얘기한 거지 지금.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클까 작을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0보다 크죠. 베타가 크니까. 0보다 크겠지? 얘가 더 절대값이 더 크니까. 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2분의 b잖아. 여기 두 분이 알파랑 베타인 거니까. 뭐야? 네? 요게 0 나오게 하는 x값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거 아니야? 아, 네, 맞네요. 그럼 두 근의 합을 계산하면 공간계수를 써야 돼. 마이너스 a분의 b를 계산해 준 거니까 3a분의 2b가 나온 건데 요게 양수여야 할 거라고. 뭐야? 근데 a 부호가 아까 양수였어 음수였어? A번 양수. a 부호 양수면 b의 부호는 양수야 음수야? B번은 음수가 되는데. b는 음수가 돼. 그리고 두 근의 곱을 계산한 게 알파 베타지. 그쵸? 근데 두 근의 곱은 a분의 c니까 3a분의 c 나오죠. 네. 그럼 이건 양수야 음수야? 하나가 양수고 하나가 음수면 음수가 남아야죠. 음수 나와야지. 근데 a 부호가 양수잖아.
예. CF는 양수야 없어요? CF는 음수가 돼요. 그럼 끝났죠? 우와. 근데 알파 베타가 알파 베타가 두 분의 곱. 알파가 음의 값이니까 둘이 곱하면 음수가 나오나. 그러네. 근데 밑에 있는 것도 해줘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이걸 통해 행복해요.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